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오늘 영상 첫 번째로는 두산중공업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 아이디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약속드린 바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청약일 아울러서 조금 더 보태면 상장일까지도 한번 유상증자 계속 좀 살펴볼까 합니다. 시장이 오늘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 큰 반등은 아니었고요. 전일의 음봉을 어느 정도 포함하는 삼키는 양봉이 좀 나왔지만 거래량이 많이 실리진 않았고 제대로 된 반등이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슈는 나오지 않았고요. 조금 더 시간을 끌고 있는 상황이라 EID 주주분들께서는 굉장히 좀 답답한 가슴에 정말 그 숨막히는 정말 주가의 흐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우선은요, 보시면 미국 지수가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아직 시작은 안 했고 1시간 반 정도 더 있으면 시작을 하겠네요. 다만 유럽 지수는 다행히도 전체적으로 플러스 쪽에 많이 좀 빨간 양봉을 세우고 있는 것 같고요. 단봉이 맞겠죠. 아시아 시장은 오늘 뭐 니케이라든지 이 대만 가고는 빠졌지만 이를 제외한 상해종합이나 항생은 좀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워낙에 그 환율이 높고 현재 이 에너지 관련된 대란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 쪽으로 조금 더 시장이 기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머크사의 먹는 치료제도 이슈가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GMP 승인과 스푸트니크 V의 WHO의 승인을 통한 그 미국의 스푸트니크 V 접종 백신한 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입국 절차에 대한 어떤 허용, 뭐 이런 부분들이 빨리 나와야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EID가 그야말로 EQ셀 지분을 꽤 한 75% 정도 가지고 있는 EQ셀의 거래 재개라든지 요런 정도는 좀 뭔가 나와줘야만 이 자리에서 조금 더 상승의 흐름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생각지도 못한 다른 이슈가 결부되면서 뭔가 나온다라든지요. 뭐 한국 코러스가 상장이 된다라든지 뭐 이런 이슈가 좀 겹쳐져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은 사실은 답답한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슈와 재료가 빵 터지기 전에는 계속 이런 흐름들을 좀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요. 상당히 좀 조심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스푸트니크 이 트윗을 계속 매일매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보면 이 이슈로 인해서 조금 기대를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스푸트니크 뉴스에서 WHO가 올해 말까지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코비드-19 백신을 승인할 수 있다. 수석과학자인 소무야 수아미탄 맞나 모르겠네요, 성함이. 아무튼 요 수석과학자, WHO 수석과학자가 이렇게 언급한 부분이 있었고, 이게 유수 언론을 통해서 국내에도 노출을 좀 됐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확정된 바가 없고 뭐 여전히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실제로 이 WHO라든지 EMA에서 한번 승인이 나와주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흐름을 가져갈지 우리가 가려해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그 승인은 없이 계속 뭐 베네수엘라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적으로 70몇 개국이 넘는 나라에 스푸트니크와 스푸트니크 라이트가 지금 접종이 되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못마땅한지 WHO와 EMA에서는 승인을 주저하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런 이슈들을 또 계속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러시아 자국에서도 이 승인이 나오면 미국 입국 절차가 가능한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푸틴 대통령이 결국엔 이런 내용을 좀 말을 했습니다. 사상 최다 코로나 사망자 속에서 백신 접종 가속화에 대해 촉구를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좀 했고, 1일 사망자 974명, 이게 접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접종을 많이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EMA나 WHO에서 승인을 해줬다라고 하면 그 백신이 조금 더 인증, 뭐 공식적으로 어떤 공인 받았다라는 생각에 많은 러시아 자국민들이 맞겠지만, 지금은 조금 그런 것들이 덜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푸틴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지금 국민이 백신들을 맞도록 설득해달라고 언급을 할 정도로 그만큼 뭐랄까요, 좀 이렇게 코너에 좀 몰리고 있죠. 아마도 정치적인 것들만 아니었다면 지금 중국과 러시아 백신을 승인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아주 우방국인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승인이 좀 뭐 된다라고는 보고 있고요. 근데 러시아는 아무래도 좀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계속 좀 미뤄지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됩니다.
EID가 직접 생산해서 뭐 스푸트니크 백신을 어떻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국 코럭스에 투자했다라는 그것만으로 엮여서 지금 있는데 그게 제대로 된 시세를 좀 못 주고 있기 때문에 답답한 흐름이다 라고 좀 가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EID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중요한 자리가 맞아요. 보면 여러분들 지금 보면 302평선에서 그동안 히스토리를 본다면 우리가 요즘에는 그 뭐 주식할 때도 그동안의 히스토리를 뭐 다 체크해서 하는 뭐 퀀트 투자 이런 것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동안의 이 302평선이라는 자리는 EID에서 최소한 1, 2년간 저항이 됐거나 혹은 지지가 됐을 때는 강한 상승의 전초전이 되는 자리였다란 말이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또 여기도 그렇습니다. 이번만 좀 예외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슈가 과연 안 나올 것이냐, 이대로 그냥 멈춰버릴 것이냐 라고 묻는다면 전 아직은 또 지켜봐야 될 자리다. 일봉상으로 지금 한 10개월 동안 OBV 차트는 계속적으로 수급의 이탈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워낙에 지금 몇 개월째 과매도권에서 제대로 된 과매수권까지 상승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급적 이 과매도권을 탈피하고 이 K선과 D라인으로 봤을 때 최소한 75, 80까지는 한번 돌파해주는 것을 봐야만, 그래야만 본격적인 뭐 하락 추세로의 전환 아니면 상승의 끝이라는 것을 정의할 수가 있지, 그러기 전에는 갑작스레 튀어나올지 모르는 재료에 대해서 좀 대비하면서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결국에는 394원까지 찍었고, 어쩌면 다음 주에 일정이 기재정정을 통해서 일정이 조율이 되지 않는다면 청약이 이루어질 텐데요. 상장 후에 물량을 소화하는 시점에서 상승 추세로 좀 전환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좀 확인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답답하지만 이게 이 자리에서 좀 버텨주기를 바라봐야 될 것이고요. 버텨주지 못하고 만약 거래량 실리면서 밀린다면 다시 302평선 돌파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이 계속적으로 이 평선을 잘 지지해 주는지를 보면서 간간히 수급도 좀 확인하면서 재료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면서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보면 지금 수급을 봤을 때 오늘 외국인이 6억 5천 정도의 순매수를 좀 해줬습니다. 이것을 수량으로 좀 보면 이렇게 됩니다. 외국인이 꽤 많은 수량을 좀 샀죠. 다만 뭐 6억 정도의 금액은 많이 들어온 것입니다만은 언제든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주체이기 때문에 신뢰도는 좀 떨어진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매동보다도 현재 이 EID의 자리가 정말 여기서 더 빠질 수는 없는 자리지 않겠나. 뭐 하루 이틀, 뭐 길게는 며칠 정도 이 302평선을 지지해준 이의 만회를 살펴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이 정도까지 끌면서 기다린다라는 것은 거래량도 많이 죽었고요. 이 재료만 하나 딱 붙어준다면 강하게 드라이브를 좀 걸 수도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한 자리이기 때문에 정말 소위 말하는 그 계륵같이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 뭐 우선은 아직은 가장 빠른 매체는 트윗을 통해서 좀 올라오는 게 가장 빠른 것 같아요. 그 트윗에 올라온 내용들을 국내 유수 언론들이 번역해서 실는 경우가 꽤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조금은 힘들지만은 EID에서 다른 이슈, 계열사라든지 자회사들의 다른 이슈가 나오기 전에는 어쨌든 일차적인 반짝 양봉이라도 상승이라도 나오려면 GMP 승인으로 인한 상업 출해 물량의 뭐랄까요, 이 해외 수출, 그리고 스푸트니크 V 백신의 WHO와 EMA의 빠른 승인, 뭐 연내 승인이라고 나오는데 가급적 빠를수록 좋은 그게 나와야만 흐름이 좀 변경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지금 보면 여기서도 한번 이렇게 거래량 터지면서 음봉 나오고, 이게 물량 소화일 수도 있고 털고 나간 걸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도 유상증자 얘기가 나오고 강하게 뺐다가 양봉 나와서 흘렀단 말입니다. 결국에는 302평선까지 닿았는데, 이런 흐름에서도 봤을 때도 여기서 더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없으실 거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쌍봉만 되고 빠졌다. 이게 자리가 이렇게 한번 보시죠. 야, 이 정도면 쌍봉만 되고 빠졌다라고 생각할 만한 자리인데 이게 여기서부터 해서 거의 3배가 갔단 말입니다. 결국에는 302평선을
300이평선을 지지라인으로 세팅을 해놓고서 주가는 계속적으로 흐름을 이어갔기 때문에 그동안의 히스토리를 봤을 때 이 자리는 반드시 지켜줘야 될 자리고, 지켜준다면 상승의 흐름을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자리다. 다만 그게 지난번 상승했었던 뭐 이 800원대까지 갈 수 있을지는 의문이고, 강한 상승의 드라이버가 걸리면 한 600원에서 650원 정도의 라인까지는 강한 상승에 의한 터치가 가능할 수도 있는 자리, 이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어쨌든 다음 주 이슈가 있는데 지금 너무 아무런 깜깜무소식이네요. 좀 답답한데 여러분들께서는 오죽하시겠습니까? 어쨌든 이런 상황들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판단을 좀 하시고요. 그래도 주가가 상승을 하건 빠지건 음봉이 나건 양봉이 나건 매일 궁금하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하고요. 오늘 특별한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가름을 하고 마치겠고요. 내일 부디 목요일인데 긍정적인 소식이 나와서 주가에 좀 강하게 좀 반영이 될 수 있는 좋은 소식이 좀 나왔으면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좀 기원해 보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리고, 나중에 주가가 호기와 반등이 나와서 상승을 하면 후원을 통한 응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